현역가왕3에 등장한 새로운 마스터 마녀사냥 시즌2를 예고하면서 무려 도합 152년 차의 경력 레전드 마녀들이 출격한다. 현역가왕3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강력한 경력을 갖고 있는 마스터들을 굳이 마녀사냥단이다라는 이유로 내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화제성 때문에? 화제성도 분명히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이들이 이런 강력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심사에 있어서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판정단은 이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다. 이런 이미지 프레임을 가져가기 위한 세 사람의 이 마녀사냥 시즌2의 어떤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현역가왕2는요. TV조선의 미스트롯과는 계보가 다르다. 우리는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바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방송사고 판정 조작 아니냐? 지금 미스트롯 같은 경우는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논란이 큽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은 특정 참가자 밀어주기 논란을 사실 뛰어넘는 좀 더 포괄적인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죠. 판정 자체가 논란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판정 자체가. 그러니 지금 홍자 스테파니 사태가 여전히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홍보성 기사죠. 제발 그만해주세요. 신동엽까지 나선 초유의 중단 사태. 무슨 일이 났길래. 야, 워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신동엽 씨가 이 뭔가 평소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 참가자가 뭔가 좀 굉장히 싸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동엽 씨가 그만해요, 그만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솔직히 요번 마녀사냥2 준결승행을 앞두고 있는 바로 본선 3차전의 대결 구도. 그러면은 1대 데스매치나 현장 지목전처럼 뭐가 있겠습니까? 출사표가 있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뭐 지목을 하든 아니면 이제 솔로 무대라고 제가 예상을 했잖아요. 그 솔로 무대를 펼치기 이전에 어떤 각오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왔고 그것을 본 신동엽 씨가 또는 마녀사냥단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심사단의 어떤 평가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싸해지니까 신동엽 씨가 그만해달라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죠? 초유의 중단 사태. 현역가왕3 검색해보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만해주세요. 희대의 중단 사태가 뭐 방송사고처럼 방송 중단처럼 실제로 보면 신동엽 녹화 중단 사태 터졌다. 이거 언론사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프로그램에서 뿌리는 홍보성 기사거든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예상을 했었던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공개가 되지 않았나. 요번 본선 3차전 역시 2라운드, 2개의 라운드로 흘러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현역가왕3의 본선 3차전의 기사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결국 2개의 라운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한국 대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무대는 바로 이들의 한국 대결 무대가 펼쳐진다. 1라운드가 한국 대결. 2라운드가 뭐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스페셜 무대처럼 솔로 팔자 전쟁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한판 뒤집기? 뭐 요런 개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때까지 현역가왕에서 계속 보여줬었던 어떤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플랫폼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결을 펼치는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에서 지금 상당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 데스매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데스매치나 현장 제목전 같은 경우는 패자가 탈락 위기에 놓여지잖아요. 근데 한국 대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 대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패배한 사람이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라 1, 2라운드를 모두 합산해서 합산 총점 기준으로 탈락자 2명에서 4명을 선정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대결에서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탈락 위기가 놓여지는 데스매치와는 조금 시나리오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참가자들을 두고서 한국 대결도 시켜서 점수도 내보고 2라운드 8자 전쟁 뭐 한판 뒤집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대결이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됐건 이 본선 3차에 진출한 참가자들 중에 최소 2명에서 4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 순차적으로 놓고 볼 때는 2명 이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결에서 과연 누가 탈락하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 합격자는 누가 될 것이고 탈락자는 누가 될 것이냐? 제가 요거 한번 소신 발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수연 양과 김태연 양 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연 양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역 가왕에서 문제가 커지는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시청자 게시판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빗발치고 있어요. 요걸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현역 가왕에서 엉망이다, 판정 엉망진창이다 라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을 좀 미뤄놓고 봤을 때 언론사에서도 일정 부분은 극찬할 만하고 일정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칭찬할 만한 건 오 미소자매 공연 중에 몇몇 것들이 거의 미니 콘서트 수준이었다. 특히 이들이 선곡한 사계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사회적 사건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운동권 성격이 강했던 노동가요, 민중가요로 알려졌던 멜로디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무대를 새롭게 풀어낸 것은 굉장히 극찬받을 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룽지 캐러멜 역시 트롯 걸그룹이라는 확실한 캐릭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으로 콘서트급의 무대를 선보였다라는 거죠.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굉장히 극찬할 만한 무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지일 씨의 무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홍지일 씨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한오백년 무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공법, 하지만 다른 이미지를 가진 홍지일 씨가 부르다 보니 대중들은 굉장히 놀랬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차지현 씨의 무대 같은 모습이었는데 실상은 홍지일 씨가 이걸 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차지현 씨 무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호불호가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악을 지른다,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감격적이었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마스터들의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편파가 오히려 차지현 씨를 좀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지금 대국민 투표 순위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차지현 씨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수연 양은
말할 필요도 없죠. 11살에 불과한 나이에 기교가 별로 없는 그런 창법이지만 굉장히 감성 짙고 담백하고 순수한 무대를 보여줌으로써 기존 현역 가수들과의 차별점을 선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만 나열됐다고 한다면 현역 가왕이 굉장히 극찬을 받았겠죠. 하지만 뭐 이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천기가왕의 무대는 처참했다라고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자와 음정을 놓치는 총체적인 난국을 보였다. 지켜보던 심사위원들 사이에선 최악이다. 라는 말을 쏟아내게 만들었고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지는 이 기이한 결과가 굉장히 대중들에게 큰 비판을 얻어낸 상태이죠. 특히 홍자씨 같은 경우는 정통 트롯을 부르는 가수인데도 노래를 엉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노래를 불렀던 오히려 장하온씨가 탈락을 하며 퇴출된 것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주현미 마스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럴 거면 감미연 보는 게 너무 아깝잖아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시청자들의 공통적 의견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감미연 씨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이번 현역가왕3의 본선 3차전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선 3차전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홍자, 스테파니, 그러니까 탈락했어야 됐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많은 가수들이 지금 본선 3차전 티켓을 진 채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방출이다라고 언론사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부분인데 뭐 각자의 가슴 아픈 고백이 눈물바다를 만들었다, 뭐 개인적 사연 감동적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뭐 실상은 사실 노래의 무게보다 사연의 무게가 강조되는 것이 좀 실망스러웠다 라는 이야기를 언론사에서도 꺼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 모습들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좀 논란의 주인공들이 요번에 한국 노래를 두고서 이렇게 열창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판 뒤집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 무대 파트도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이게 뭐 한국 대결로 해서 실제 두 사람이 대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한판 뒤집기 무대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뭐 요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부분에서도 굉장한 어떤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결 구도가 맞냐? 그리고 그 대결의 대상자가 올바르게 선정이 되었느냐? 하지만 이 예고편을 보면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대결하는 듯한 모습의 장면이 연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한다고? 라는 말이 많은 거죠. 하지만 이 시청자 게시판 내용을 굳이 많이 살펴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은 홍자, 스테파니는 탈락시켜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두 사람을 사퇴시켜달라. 자, 이렇게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 이번 현역가왕에서 정말 홍자, 스테파니가 패배를 하게 되거나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결국 방출 후보에 오르는 상황이 놓여질까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남은 참가자들의 리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누가 떨어져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탈락자들의 이 이름을 한번 좀 쭉 꼽아 본다면 일단 스테파니의 탈락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앞서 소유미 씨가 왜 합격했느냐 라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소유미 씨도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외 참가자들 중에서 사실 이 김주희 씨도 뭐 부활을 했지만 요번 이 패자부활전 때 무대를 보면 실망스러웠다
라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김주희 씨도 상당한 탈락 위기에 놓여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고편 장면에서 마지막에 뭐 빈예서양이 지금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서 탈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숙행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방출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요 3명 말고는 나머지 참가자들 중에서 탈락할 만한 사람이 있나? 제가 유심히 봤는데 뭐 누가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3명 이상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4명 탈락시키려면은 이제 좀 난리가 날 법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탈락자가 2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스테파니, 소유미, 김주희 셋 중에 1명이 추가 합격을 하고 나머지 2명이 최종 탈락을 하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제가 김태현 가수가 위기에 놓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김태현 가수뿐만이 아닙니다. 홍자 씨도 위기에 놓인다. 급기야 좀 빈예서양도 위기에 놓인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빈예서양은 제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왜 탈락 위기에 놓인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중에서 탈락할 만한 가수가 뭐 금잔디 씨 같은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지금 대국민 투표 순위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결승 라운드까지는 진출을 할 수밖에 없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김주희, 소유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파니. 개인적으로 스테파니 가수는 아마 반드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현역가왕에 이 추가 합격자와 탈락을 놓고서 방청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 사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숙행씨가 이렇게 또 등장을 했잖아요. 물론 팀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던가 숙행이 최대한 안 보이게 좀 더 편집할 수 없었냐. 시청률 때문에 계속해서 숙행을 내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런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전달해 드렸었던 홍자, 스테파니가 있었던 천기가왕 노래 무대 영상에 대한 비공개 처리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현역가왕이 시청률에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미스트롯4의 7회차가 팀미션이고 현역가왕은 다시 앞에 보여드렸던 라이벌전 형태의 1대1 대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이번에 만약 판을 뒤집지 못하면 준결승전에 가서 뒤집기는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역가왕 제작진이 뭔가 좀 작정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번 예고편을 보면 쭉 이렇게 막 40만의 국악 트롯으로 열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가 얼마나 중요한 무대예요. 이 무대가 사실은 어찌 본다면 이번 준결승행을 결정짓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든 가수들이 올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무대에서 평소에 실수를 안 하던 가수가 실수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실수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요 장면이죠. 빈예서양이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떼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요 장면. 다시 볼게요. 김태현 양의 노래가 되고 빈예서양이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떨구는 요 장면. 요 장면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빈예서양의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현역가왕을 시청하시던 시청자분들이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빈예서가
가사를 절었다. 빈예서가 가사를 틀렸다. 자, 빈예서 양이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 행사까지 통틀어서 가사를 틀린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가수로서 놓고 봤을 때도 무결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빈예서 양이 노래를 부르면 아니 뭔 애가 노래를 저렇게 불러?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아버님과 함께 따로 계속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런 가수의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일일이 전달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들리는 귀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빈예서 양이 노래를 부르다가 요런 실수를 한다? 자, 요거 실수하니까 어떻죠? 막 마스터들이 놀래고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의 모습도 보면 빈예서 양이 노래를 부르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듯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죠?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이야기.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빈예서가 가사를 틀려서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 현역가왕뿐만이 아니라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리뷰를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 보면 보여요. 예고편이 어그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예고편도 그대로 방송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뚜껑 까보면 뭔가 이거였는데 저거였고 이건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고 그게 다 그 다음 회차를 보게 만들기 위한 유튜브로 따지면 썸네일 어그로를 뛰어넘는 어그로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이게 뭐 방송 장면이다 보니까 소리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집에 계신 분들은 요걸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유튜버 중에 최초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컴퓨터로 봤을 때 오른쪽 밑에 톱니바퀴 요 보이시죠? 핸드폰에서도 아마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그거 누르면 쭉 항목 중에 재생속도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면 0.5배속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이 있고 0.75배속이 있고 0.5배속 요걸 딱 눌러놓고 우리가 이걸 보잔 말입니다. 소리를 한번 틀고 재생을 해보세요. 자, 이거 잘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서양이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를 떨구죠. 요 장면 소리 크게 틀고 0.5배속으로 딱 10번만 아니 3번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영상에서 소리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은 크게 전달된 게 아니라 읊조리듯이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도 이 눈물이 터질 것 같으니까 놀래서 마이크를 탁 치웠거든요. 이 마지막 한 1초에서 2초 될까요? 1, 2초 정도 되는 그 시간 사이에 장면만 나왔기 때문에 빈예서 양이 가사를 틀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제 말대로 0.5배속해서 딱 3번만 재생해서 소리 크게 넣고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노래가 끝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라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야기라는 단어로 노래 가사가 1절이 끝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목이 메어서 이야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빨리 치워버렸습니다. 근데